춘천의 호숫가에는 내진 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물결 위로 비치는 햇살은 유리파편처럼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붙여지며 반짝거렸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잔디밭에 퍼져 있었다. 그 풍경 속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 머리칼이 이마 위로 살짝 흘러내린 채 치밀하게 도면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진지했다. 이름은 한지훈. 이제 39을 앞둔 그러나 아직은 청년의 열정을 그대로 품고 있는 조경 건축가였다. 그의 손끝에는 연필 자국이 가득 묻어 있었고 종이 위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원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자유롭게 미끄럼틀을 타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모든 세대가 함께 숨쉬며 웃을 수 있는 꿈의 놀이터. 지우는 그 공원을 내 생의 가장 따뜻한 작품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곳을 그는 눈앞에 그려내고 있었다. 벤치 옆에는 그늘을 드리울 느티나무가 서 있고 길마다 휠체어가 지나가기 편하도록 낮은 경사로가 깔려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과 새들의 노래가 어우러질 풍경을 떠올리는 순간 지훈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다가온 여인이 있었다. 윤서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손에 든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또 점심 거르고 도면만 들여다봤구나. 이 사람아, 아무리 꿈의 공원도 밥 먹을 힘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야. 서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지우는 그녀가 건네는 젓가락을 받아들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난 네 도시락이면 세상 끝까지 설계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호수 위로 흘러가는 오리떼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사소한 대화,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 그 순간이야말로 지훈에게는 세상의 모든 축복이 응축된 듯한 시간이었고 그는 그 평온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설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작은 반지 케이스가 그 증거였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오늘 드디어 꺼내 보일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호수 옆 산책로의 가장자리,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았던 벚나무 아래서 번지를 건네리라 결심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 달라는 청혼을 할 예정이었다. 지우는 몇 번이고 주머니를 더듬으며 반지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상자 표면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서은은 그의 작은 긴장감을 눈치챘는지 장난스럽게 물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분주해?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지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어넘겼다. 비밀이라니 그런 건 없어. 다만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멋진 하루가 될 거란 예감은 있지.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지만 지훈의 말투 속에 감도는 묘한 진심을 완전히 알아채리진 못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공사 현장에 들러야 했다. 설계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는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밟아보며 안전과 세부 구조를 점검하곤 했다. 서은은 도서관에서 오후 근무가 있어 현장에 함께 가지 못했지만 지훈은 오히려 그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청혼 전까지는 비밀을 꼭 지키고 싶었으니까. 오늘 저녁 호숫가에서 보자. 지훈이 말했을 때 서은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춘천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다. 바람은 부드럽고 구름은 솜사탕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한지훈, 윤서은 두 사람을 위한 무대처럼 반짝거렸고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실감했다. 재능 있는 건축가로 인정받으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니. 게다가 곧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평생의 동반자를 맞이하게 될 터였다. 그에게 내일은 이미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었다. 그 완벽한 내일이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빛이 얼마나 짧고도 잔혹하게 꺼져버릴지를. 지운이 들린 공사 현장은 늘 그렇듯 분주했다. 철근이 세워진 틀 사이로 인부들의 구령이 메아리었고 크레인의 쇳줄이 삐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안전모를 쓴 채 현장을 둘러보는 그는 늘 그렇듯 세심했다. 도면 위의 선 하나와 현장의 구조물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젠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꼼꼼하게 계단의 경사도,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 상태를 점검하곤 했다. 부장님, 여기 발판이 좀 흔들립니다. 한 인부가 외쳤다. 지우는 곧장 다가가 직접 확인했다. 흔들리는 발판 위로 올라서서 그는 고개를 숙여 아래를 바라보았다. 지상 3층 높이. 아찔할 만큼 아래가 훤히 보였다. 이 부분 용접 다시 해야겠어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니까 사용 금지 표지 붙이고. 지우는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과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삐걱임이 발밑에서 전해졌다. 나사 하나가 덜 조여진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쇳소리가 귀를 찢듯 울리며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발판은 한순간에 중심을 잃고 지훈의 몸이 허공으로 휘청거렸다. 부장님! 누군가의 절규가 들렸다. 그러나 손을 뻗을 새도 중심을 잡을 여유도 없었다. 그의 시야는 푸른 하늘과 회색 철골 구조물이 뒤섞이며 빠르게 회전했다.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친 건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윤서운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웃는 반지를 받아드는 상상. 바로 그 장면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상상은 끝내 현실이 되지 못한 채 몸은 차갑고 단단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쾅 하는 둔탁한 충격음이 현장 전체를 울렸다. 쇠파이프가 연이어 떨어지며 요란한 송이 났다.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고 먼지가 흩날리며 시야를 가렸다. 지훈의 몸은 무력하게 바닥에 누워 있었고 숨은 가쁘게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여기 의식 있어요? 인부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을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진 뼈가 더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훈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곧 흑백 필름처럼 시야가 암전되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푸른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기계음이 빠르게 올려댔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불안정해요. 날카로운 외침 속에서 지훈의 몸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의사들은 서둘러 수술을 진행했지만 손상된 척추와 신경은 너무 깊숙이 닫혀 있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윤서운은 눈이 뻘개져 부어 있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수에서 웃던 지훈이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 위에 있다니.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이 수술실 문에서 나오며 냉정한 말을 내뱉었다. 환자는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하반신은 영구적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서근의 무릎은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영구적 마비. 그 단어가 그녀의 귓속에서 수없이 맹돌았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목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지훈의 얼굴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고통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고 심장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서근은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손끝을 대며 속삭였다. 제발, 제발 다시 나한테 돌아와줘. 치훈아.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암전되어 있었다. 재활병동은 희망을 되찾는 공간이라 불렸지만 지훈에게는 끝없는 절망의 감옥 같았다. 하얀 벽지와 무취의 소독약 냄새, 침대마다 비슷한 표정을 한 환자들. 매일같이 물리치료사가 찾아와 그의 다리를 잡고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리 힘껏 의지를 짜내도 발끝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다리를 들어보세요. 조금만 힘을 주세요. 물리치료사의 격려 섞인 말에도 지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러나 다리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혈실이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밤이면 그는 병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곤 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공원 설계를 하며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간, 서근과 함께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던 시간. 그러나 지금의 그는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 무너진 남자였다. 그 괴리감이 심장을 갈갈이 찢었다. 서근이 병실에 들어오면 지우는 차갑게 굴었다. 그만 와. 더는 필요 없어. 난 끝났어. 서근이 손을 잡으려 하면 그는 노골적으로 뿌리쳤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더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보던 반짝이던 눈빛이 동정으로 변하는 걸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서근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틈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며 함께했던 추억을 들려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벽을 뚫는 햇살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여전히 차갑게 등을 돌렸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벽은 아직 무너질 기미조차 없었다. 병실 앞 의자는 언제나 서근의 자리였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맞이한 뒤에도 그녀는 지친 몸으로 곧장 병원에 달려왔다. 밤이 깊어 병동불이 하나둘 꺼져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네 다리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지훈이 문을 열지 않아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옛날 옛적에 로 시작하는 동화의 구절들이 병실 벽을 타고 흘렀다. 지훈은 모른 척 눈을 감았지만 귓속엔 그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하루는 서근이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갔다. 네가 언젠가 이걸 보고 싶을 거라고 믿어. 화분 속 작은 싹은 병실 공기와는 달리 살아있었다. 지훈은 차갑게 무시하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 그 초록빛에 머물렀다. 몇 주가 지나고 결국 지훈은 병실 문을 열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서근이 눈을 뜨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그의 흔들리는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을 머무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었고 지훈은 더 이상 그 강인한 의지를 부정할 수 없었다. 재활 훈련 중에 지훈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손에 힘을 주고 팔로만 몸을 지탱하다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참아왔던 분노와 수치가 폭발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그는 서근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런 나라도 정말 괜찮겠어? 붉어진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자 서근은 말 대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훈이 준비해둔 반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자기 손가락에 끼웠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절망 위에 다시 사랑이 쌓였다. 지훈은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결혼 소식은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축복 대신 걱정과 반대가 먼저 쏟아졌다. 4억만으로는 살 수 없어. 네 인생이 고생길이 될 거야. 양가 부모님은 눈물로 반대했다. 친구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편견의 파도 속에서도 그들은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붙잡았다. 결국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빛났다. 휠체어에 앉은 신랑과 그의 곁을 굳건히 지키는 신부. 그것은 그 어떤 웅장한 예식보다 숭고한 약속의 순간이었다. 춘천의 낡은 1층 주택. 삐걱거리던 그 집은 곧 두 사람의 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우는 휠체어 위에서 직접 도면을 그리고 문턱을 모두 없앴다. 집안의 가구는 휠체어 동선에 맞게 배치되었고 창문에는 아이가 손쉽게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렸다. 서우는 그 도면을 따라 벽을 칠하고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흙먼지 묻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낡은 집은 점점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고 두 사람의 땀방울은 곧 행복의 씨앗이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장의 공간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공원, 도서관, 주택. 그는 누구보다 현실을 이해했고 그 공감이 설계 속에 스며들었다. 서우는 그의 첫 번째 조력자이자 직원이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고객과 상담하며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꿈을 함께 짓는 동반자가 되었다. 지훈의 설계도는 점점 세상 속에서 실현되었고 그 이름은 업계에서도 존중받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낮은 문턱을 가진 그 집에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으며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주길 좋아했다. 지우는 무릎에 딸을 앉히고 정원의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서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더 큰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있었다. 가족이 함께 웃는 지금, 그 어떤 상처도 의미를 잃어버렸다. 봄 햇살이 가득한 날, 세 가족은 한 공원을 찾았다. 그것은 지훈이 사고 전 설계했던 아이들을 위한 꿈의 공원이었다. 휠체어를 탄 아이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모두 함께 웃고 있었다. 지훈은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사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들의 사랑은 절망 위에 꽃처럼 피어나 있었다. 그 공원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지켜낸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다.